저는 지금도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치던 풍경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몇 년 전 한 환자분이 저에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먹는 게 습관입니다. 본인이 건강을 위해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이죠. 사실 수십 년 동안 누구나 달걀이야말로 단백질의 제왕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정기검진 때 제가 정말 근육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라고 여쭈자 환자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죠. 매일 달걀을 먹고 있으니까요. 의사로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달걀 100g당 단백질 함량은 약 13g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물론 나쁜 식품은 결코 아니지만 최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세상에는 달걀보다 4배에서 5배나 많은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들이 존재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60세가 넘은 많은 분들이 그 존재를 거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근육량을 앗아갑니다. 그 결과 걸음은 느려지고 다리 힘은 약해지며 넘어질 위험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달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 탑 10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0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뇌졸중 후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제가 확신하는 식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수 박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장년층의 건강을 연구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왔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저의 오랜 의학적 경험과 연구에 기반한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요즘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꼭 남겨주세요. 저희는 댓글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10위. 그릭 요거트 10위는 여러분도 자주 보셨겠지만 그 진정한 힘은 미처 깨닫지 못하셨을 식품입니다.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지방을 제거하고 정성스럽게 역과한 이 특별한 요거트의 단백질 함량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100g당 1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삶은 달걀의 함유율을 크게 웃돕니다. 불필요한 지방 없이 거의 2배에 달하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왜 그릭 요거트가 특별할까요? 답은 제조법에 있습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3번에 걸쳐 역과 과정을 거치며 유청과 수분을 대폭 제거합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농후하고 크리미하며 소화도 잘 되는 고단백 요거트입니다. 제 임상 경험과 다수의 영양학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 20g 이상의 유제품, 유래 단백질을 섭취한 고령자는 12주 만에 근육량을 상당히 잘 유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매일 걷기 운동과 병행했을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이는 나이 들에 따른 근육 감소를 막는 확실한 방어책이 됩니다. 더욱 반가운 점은 그릭 요거트가 일상에서 섭취하기 쉬운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경미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대부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고르실 때는 시럽에 절인 과일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플레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으깬 깨나 견과류를 넣거나 신선한 베리류를 한 줌 섞거나 아침 스무디에 추가해 보세요. 혹은 딥소스나 드레싱의 베이스로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제구이, 병아리콩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사실 여러분의 부엌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놀랍도록 훌륭한 단백질원입니다. 제구이는 조리된 병아리콩씨입니다. 100g당 약 11에서 12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나이가 들면서 잃기 쉬운 근육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달걀을 조용히 앞섭니다. 병아리콩이 더욱 가치 있는 이유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달걀에는 없는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막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실제로 제 오랜 관찰 결과 동물성 단백질의 일부를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한 고령자는 장기적으로 근육량 감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염증 감소와 장내 세균 개선에 있습니다. 콩류는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를 모두 촉진하는 식품이니까요. 게다가 병아리콩은 근육의 수축과 회복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쥐가 잘 나며 쉽게 피로해집니다.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병아리콩을 하룻밤 물에 불린 뒤 조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져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체내에 흡수되는 영양소의 양도 늘어납니다. 조리 후에는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넣어 부드러운 후무스로 만들거나 바삭하고 고소하게 구워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스튜나 카레에 넣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8위, 퀴노아 다음은 아주 작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단백질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 얕볼 수 없는 식품이죠. 제8위는 조리된 퀴노아입니다. 조리된 퀴노아는 100g당 약 14g의 단백질을 함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완전 단백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식품과 달리 퀴노에는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자연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즉, 퀴노에 든 단백질은 실제로 근육의 복구와 회복, 나아가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주목할 만한 점은 리신, 레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리신은 근육 회복, 칼슘 흡수, 그리고 콜라겐 생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제 연구 데이터나 임상 보고를 보더라도 일상 식사에 퀴노아를 도입한 고령자는 흰 쌀밥을 드시던 분들과 비교해 불과 8주 만에 다리 근력이 향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효과를 더 높이려면 하룻밤 물에 불린 후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포닌 등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줄어들고 우리 몸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리할 때 물 대신 사골 육수본 브로스나 저염 채수를 사용하면 미네랄이 더해져 영양가가 한층 높아집니다. 여기에 강황과 후추를 조금 넣으면 은은한 한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따뜻한 곡물 보울이나 짭짤한 아침 식사, 채소 볶음에 섞어도 좋습니다.
버섯이나 잎이채소를 곁들이거나 반숙 달걀을 올리면 단백질이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한 끼가 됩니다. 가장 매력적인 점은 하루에 3분의 1컵만 섭취해도 근육 회복이나 에너지 향상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꾸준히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7위, 호박씨 다음은 운동선수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많은 고령자들에게는 잊힌 놀라운 식재료입니다. 그 효능을 알게 되면 시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제7위는 호박씨입니다. 100g당 무려 19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달걀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호박씨가 정말 뛰어난 이유는 단지 단백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마그네슘,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60세가 넘으면 부족하기 쉬운 성분들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을 돕고 쥐가 나는 것을 막습니다. 철분은 근육에 필요한 산소를 운반하며 회복과 기능을 지원합니다. 아연은 근육 조직의 재생을 돕고 신체의 회복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미네랄이 없으면 우리 몸은 그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염증과 식사의 관계를 보면 호박씨를 매일 섭취한 고령자는 근육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오랫동안 근육을 갉아먹는 숨겨진 만성 염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호박씨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생으로 된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나트륨이나 가공으로 인한 영양 손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릭 요거트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페이스트 형태로 갈아서 진한 씨앗 버터, 시드버터로 만들어 드셔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6위, 템페자. 이번에 등장할 식품은 헬스장 식단에서는 자주 보이지만 고령자가 잘 활용하면 자립적인 생활과 신체의 강인함을 지키는 큰 우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6위는 템페입니다. 100g당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여 달걀을 훨씬 뛰어넘는 영양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템페가 정말 특별한 것은 단순히 수치 때문이 아니라 단백질을 공급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두유로 만드는 두부와 달리 템페는 콩 전체를 발효시켜 만듭니다. 이 과정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발효 덕분에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근육의 노화에 따른 분해를 막는 영양소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템페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 근육을 복구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완전한 단백질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류신, 르친입니다. 류신은 근육의 성장을 시동 거는 중요한 아미노산인데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이 단백질에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입니다. 발효식품인 템페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장내 유익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장내 환경이 다양하고 건강한 고령자는 식사 내용이 같아도 장내 환경이 나쁜 분들에 비해 체지방, 체중, 근육량 등을 더 많이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템페는 근육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장의 연료를 끌어내는 힘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일상 식단에 넣기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얇게 썰어 프라이팬에 살짝 굽고 소량의 간장이나 사과, 식초를 더하면 설탕이나 기름 없이도 깊은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볶음 요리에 으깨 넣거나 샌드위치 속재료로 쓰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단단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가 있어 고기 대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5위, 스피룰리나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60세가 넘은 많은 분들에게 조용히 새로운 시대의 단백질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5위는 스피룰리나입니다. 100g당 무려 57g이라는 엄청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건조 중량 비율로는 달걀의 몇 배에 해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피룰리나에 포함된 단백질의 대부분은 체내 이용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즉, 근육이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힘으로 바꾸기 쉽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스피룰리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류신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화된 근육에 재생할 때가 되었다 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스피룰리나의 가치는 단백질에만 있지 않습니다. 고령자 근육의 큰 적 DI인 만성염증에도 작용합니다. 낮은 수준의 만성염증은 근육 회복을 늦추고 근육 감소를 가속화시킵니다. 다행히 스피룰린에는 피코시아닌이라는 독자적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영양학 연구에서도 염증 지표인 CRPC 반응성 단백질을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류를 개선함으로써 영양소를 빠르게 근육 섬유로 전달해 회복을 돕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스무디에 바나나, 시금치, 꿀과 함께 티스푼 하나를 넣거나 조리된 따뜻한 오트밀에 가볍게 섞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대추야자나 견과류 버터를 사용한 에너지볼에 섞으면 간편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이 됩니다. 매일 티스푼 1개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몇 주 안에 근력, 활력, 회복력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4위, 햄프시드 대맛씨. 다음으로 소개할 제4위는 햄프시드입니다. 100g당 약 30g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많은 식물성 식품과 달리 근육 합성 및 복구에 필수적인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이상적인 균형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매우 귀중합니다. 완전 단백질로 평가받는 퀴노아조차 햄프시드만큼 완벽한 아미노산 균형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왜 60세 이후에 이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영양학 분야에서는 햄프시드 같은 완전 단백질을 식사에 도입한 고령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근육량 유지가 양호하고 운동 후 회복도 빠르며 피로감도 적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햄프시드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뛰어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글라감마린놀렌산라고 불리는 특별한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라는 관절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억제하며 사고를 명료하게 하고 심지어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보여주어 건강한 노후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합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으로 큰 술 1개 정도를 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채소 위에 뿌리거나 오트밀에 섞거나 스무디에 갈아 넣어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견과류 풍미 덕분에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소화 흡수도 부드러워 나이든 위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단, 주의점이 있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섬세한 기름 성분이 파괴되어 모처럼의 영양 효과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가열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위, 세이탄 밀고기 다음은 단순히 회복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근력을 재건할 가능성을 가진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는 분들 대부분이 드시지 않는 식품이기도 하죠. 제3위는 세이탄입니다. 밀글루텐을 주원료로 하여 밀고기라고도 불리는 이 식품은 100g당 놀라울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단백 육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치이면서도 포화지방이나 소화의 부담, 동물성 식품에 따르는 염증 걱정이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이탄이 60세 이후에 신체에 적합한 이유는 흡수의 용이성에 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밀에 포함된 전분이나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순수한 단백질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무거운 식사에서 영양을 뽑아내기 어려워진 몸에 큰 이점이 됩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를 보더라도 세이탄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식단에 넣은 고령자는 전통적인 혼합식을 지속한 사람에 비해 제지방 체중을 더 많이 유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세이탄은 배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유지에 직결되는 실용적인 식품인 것입니다. 게다가 세이탄은 지방과 탄수화물이 적어 당뇨병이나 고콜레스테롤 관리, 체중 조절을 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불필요한 칼로리는 피하면서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조리법이 다양하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쫄깃한 식감은 고기와 가까워 두부나 템페보다 씹는 맛이 있습니다. 볶음 요리에 얇게 썰어 넣거나 마늘과 올리브 오일로 고소하게 굽거나 그릴에 구워 스테이크처럼 즐기거나 양념에 재워 식물성 바비큐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영양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비타민C가 풍부한 피망이나 케일 같은 채소와 함께 드세요. 세이탄에 포함된 식물성 철분비 햄철은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제2위, 파마산 치즈 다음으로 등장할 식품은 더욱 놀랍습니다. 1년 이상 숙성되어 입에서 녹는 듯한 맛을 지녔으며 독특한 구조 덕분에 고기보다 더 높은 효율로 단백질을 체내에 흡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위는 파마산 치즈입니다. 100g당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여 달걀이나 소고기의 많은 부위를 능가하며 우유나 코티지 치즈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양뿐만이 아닙니다. 그 단백질이 얼마나 흡수되기 쉬운가에 있습니다. 파마산은 12개월에서 36개월의 숙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내부의 단백질이 이미 부분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소화가 매우 쉽고
노화로 효소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도 우리 몸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제가 확인한 아미노산 흡수에 관한 연구에서는 파마산 같은 숙성 치즈에서 얻는 아미노산은 일반 고기에 비해 효율적으로 흡수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즉 파마산은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한입 한입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또한 파마산에는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는 핵심 아미노산으로 근육을 복구하고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불과 30g의 파마산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류신을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근육 성장을 시동 걸기 위한 최소한의 양을 충족합니다. 노화에 따른 근육 감소증, 사르코페니아 예방에 특히 중요합니다. 최대 효과를 즐기시려면 갈아낸 파마산 치즈를 따뜻한 요리에 곁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운 채소, 오믈렛, 통곡물 보울 등에 뿌리면 향과 풍미가 한층 살아납니다. 살짝 두면 자연의 향기가 퍼져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 고령자에게 입맛을 돋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숟가락 더 하는 것만으로도 식단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강력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1위, 생선가루, 어분. 대망의 1위는 정육 코너나 고기 판매대에서는 찾을 수 없는 식품입니다. 농축되어 있고 밀도가 높으며 근육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단백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많은 분들이 거의 드시지 않고 있죠. 제1위는 바로 식용 생선 가루 어분입니다. 정어리나 대구 같은 지방이 적은 생선을 건조해 수분을 제거한 뒤 고운 분말 형태로 만든 것으로 100g당 무려 60g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걀의 2배 이상, 닭고기를 넘어서며 시중의 많은 단백질 보충제보다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선 가루에 포함된 단백질은 흡수가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섭취 후 즉시 근육의 복구와 성장에 사용됩니다. 제 임상 경험이나 관련 연구를 보더라도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고 건조 생선 분말을 섭취한 고령자가 불과 10주 만에 제지방 체중을 늘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헬스장이 필요 없이 고품질 단백질이 직접적인 성과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게다가 생선가루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특히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류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의학적 조사에 따르면 많은 고령자가 일반 식사로는 충분한 류신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선가루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류신을 얻을 수 있고 근육 성장을 시작하는 기준치를 크게 넘길 수 있습니다. 조리도 간단합니다. 국이나 찌개, 으깬 채소, 심지어 짭짤한 오트밀죽에 섞으면 힘이 나는 고단백 아침 식사가 됩니다. 보존성이 좋아 잘 상하지 않고 씹는 힘이 약하거나 식욕이 떨어진 분들도 섭취하기 쉽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반드시 식용으로 나온 것을 고르시고 소금이나 보존료가 과도하게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특히 근육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연령대의 힘을 되찾아 주는 일종의 치유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것처럼 달걀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단백질 식품은
많이 존재합니다. 소박한 병아리 콩부터 생선 가루에 이르기까지 이 식품들은 단순히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몸의 회복을 돕고 근육을 다시 강하게 하며 나이가 들어도 자립적인 생활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큰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작할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만약 저희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Thanks 버튼을 통해 작은 커피 한 잔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60세가 넘어서도 강인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릴지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의 축적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